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에 다루지 못했던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교과로만 구성해서 스터디를 구하게 되었어요. 저는 1차 시험 끝나고 합격 수기를 보면서 원래 계획했던 거는 비교과 스터디 하나, 그리고 교과와 섞여있는 스터디 하나, 이렇게 총 2개를 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집 근처에서 구하다 보니까 비교과 스터디 1개만 구해졌습니다. 다른 지역 비교과 스터디는 대부분 4, 5명 구성이 많았는데 경기도는 집단 토익 구성은 최대 6명이어가지고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교과 비교과 상관없이 대부분 6명씩 스터디를 구성했어요. 저희는 초반에 보건 2명, 상담 2명, 영양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명만 재수였고 나머지는 다 초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했는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금액이 좀 부담돼가지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작은 세미나실을 예약해서 했어요. 책은 수상한 면접책, 지금은 면접 레시피로 개정된 걸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월요일마다 각자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하나씩 찾아서 카톡 게시판에다가 댓글로 달아가지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유명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는 공부해야 됩니다. 굳이 만나서 나눌 사항까지는 아닌데 공부는 해야 되니까 시간 절약 겸 다니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카톡에다가 올리기로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5개를 더 알 수 있어서 효율이 높았고 각자 중요하게 와닿는 속담이나 사자성어가 달라서 혼자 찾는 것보다 시야가 좀 더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스터디는 개별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거의 3, 4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면접 레시피로 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차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수상한 면접책은 앞부분이 주제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파트이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된 실제 기출문제와 예상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 개수를 다 세가지고 하루에 20개에서 23개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상관없이 모두 구상형으로 간주를 하고 미리 답안을 작성 오기로 했어요. 스터디를 하기 위한 준비운동? 약간 숙제 같은 거죠. 문제를 20개에서 23개씩 했던 이유는 총 문제를 12월 스터디 모임 내에 끝내려면 한 번 모였을 때 그 정도씩은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작성해온 답안은 스터디에 와서 실제 면접 보는 것처럼 답변하는 걸 연습하고 녹음했습니다. 녹음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몰랐던 나의 말 습관이라던가 나의 그 어눌어진 그런 말투들을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보면서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여튼 답변하면서 억양, 목소리 크기, 답변 속도, 구상지에서 눈을 떼고 말하는 걸 연습을 했어요. 답변하는 동안 나머지 스터디원들은 답변 내용을 듣고 까먹지 않게 즉시 피드백을 해줬고요. 녹음한 거는 나중에 집에 와서 들어보면서 스터디원들이 피드백 해줬던 걸 상기하고 스스로 답변을 점검하고 한 번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녹음해서 고쳤습니다. 6명이서 20개에서 23개 정도 답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거의 3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앞부분 이론편에 나왔던 기출문제, 예상문제뿐만 아니라 맨 뒤에 있던 구상형 연습문제까지 하니까 딱 12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월에는 계속 말하는 연습할 시간밖에 없어요. 12월까지 이론 정보과 답변 내용을 모두 만드셔야 됩니다. 2차 면접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거여서 한번 할 때 해당 내용을 잘 공부하고 답변 내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차 면접은 답변의 내용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나와 다른 스터디원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스터디원들이랑 상의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서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서기는 피드백을 하는 것보다 노트북에다가 스터디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가면 그 정리한 파일을 카톡에 올려서 모두가 다시 공유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1차 시험 공부할 때처럼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스터디원들이 말한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들었을 때 좋았던 내용 혹은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내용만 따로 가져와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서기란 방법을 사용했지만 저는 집에 와서 정리 파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스터디를 하면서 그 시간에 좋았던 내용, 제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적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에 구상형 스터디를 하고 나면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작년 수상한 면접체 뒷부분에는 즉답형 연습 문제가 6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로 연습을 했고, 즉답형이니까 진짜로 책을 안 보고 스터디 와서 뽑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즉답형은 한 번 할 때마다 12개씩 잘라서 했고, 경기는 즉답형이 두 문항이니까 12문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자 폰으로 녹음을 했고 집에 가서 복습했어요. 6명이서 하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을 때 넉넉 잡아 20분 정도 걸렸어요. 40분간 총 2번 돌렸으니까 한 번 스터디할 때 즉답형을 4문항 정도 연습할 수 있었던 게 되네요. 즉답형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타이핑하고 프린트한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별로 잘라가지고 뽑기로 만들었어요. 그걸로 즉답형을 연습했고, 사용했던 용지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모아놨다가 60번까지 한 번에 다 돌렸을 때 그거를 두고 뽑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 다 돌렸을 때가 저희는 5번째 스터디 날이었으니까 12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그 즉답형 용지 뽑기로 해가지고 했었어요. 즉답형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답변과 관련된 걸 추가 질문으로 하거나 즉답형 용지에서 하나 더 뽑아서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유초등 자성서를 써본 다음에는 그 자성서를 기반으로 추가 질문을 만들어서 했고,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진짜 자성서를 냈을 땐 이 자성서를 기반으로 추가 질문을 만들어서 연습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집단토의 스터디를 했는데, 집단토의는 경기도만의 시험 방식이고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기출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출문제가 몇 개 없어서 미리 보지 않고 목요일 스터디에 와서 30분간 구상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집단토의를 연습했습니다. 핸드폰 하나를 삼각대로 고정을 해가지고 조언들이 다 나오게끔 녹화를 했고, 기조 발언에 1분씩 각자 타이머를 맞춰서 했고, 기조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1차 시험 공부했을 때 순공 시간 측정했던 타이머 있잖아요. 그걸로 토의 시간을 맞춰서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고, 개별 발언 시에마다 자기 핸드폰이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개별 타이머를 가지고 2분 이내 발언하는 거를 측정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연습한 다음에 부족했던 점 혹은 좋았던 점 이런 걸 피드백해 줬고, 돌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맞춰서 연습을 했었는데, 사회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내 답변에 대한 공격을 할 때, 내가 준비한 답변을 다른 토익 구성원이 답했을 때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나누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연습했었던 것이 집단 토의를 잘 할 수 있었던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집단 토의는 토의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기조 발언, 정리 발언이 각각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 1차 시험 때처럼 어느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막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집단 토의 스터디는 미리 문제를 보고 풀어오는 건 아니지만 만능 틀을 미리 준비해서 서로 발언할 때 연습을 해보고 괜찮다 하는 거는 서로 공유를 했어요. 나만의 만능 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2-3개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집단 토익 면접장에서 다른 분이 제가 준비했던 만능 틀을 이미 사용하셔가지고 즉석에서 다른 만능 틀로 기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2-3개씩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아마 50점 만점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 집단 토익 연습이 끝난 다음에는 행복한 교육 스터디를 했습니다. 미리 3달치씩 행복한 교육을 읽어가지고 답변에 활용 가능한 문구나 함께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을 정리해왔어요. 스터디에서는 활용 가능한 문구를 나누고 논의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시책 스터디를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집단 토익, 행복한 교육, 시책 총 3가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2월에는 아직 2019년 시책이 나오지 않았어서 2018년 시책을 공부했었고, 정책을 큰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개씩 미리 공부한 뒤에 행복한 교육 스터디처럼 중요한 사안, 예상 문제, 중요점들을 토의했습니다. 이후 2019년 시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걸로 바꾸어서 공부를 했어요. 개정된 점에 특히 주의하면서요. 저는 2019년 1월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었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합격자 발표 후 2차 면접 서류 제출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첫 주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모두 자성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1차 시험에서 탈락한 스터디원분들이 계셨어서 자성서를 작성하는 동안 2명을 새로 모집하는 글을 올려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2차 스터디는 정말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원 과목이라던가 초등, 중등이 겹치지 않겠어요. 저는 경기라 비교과 과목이 대부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스터디원은 보건 초등, 보건 중등, 상담 초등, 상담 중등, 영양 2분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면접 날까지 2주 조금 넘게 남은 시기여서 기존 주 3회 스터디에서 주 5회 스터디로 바꾸었습니다.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월화수목금 스터디 진행했고요. 중간에 휴식날이 있어서 총 9회 스터디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요일별로 집단 토의, 구상형, 즉답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영역을 스터디했어요. 근데 집단 토의는 기출문제를 12월에 이미 다 다뤘어가지고 이걸 반복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스터디원 중에 한 분이 면접 강의를 듣고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집단 토의 연습 문제 자료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상형과 즉답형 문제는 수상한 책에 있던 연습 문제를 뽑기로 뽑아서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스터디에 와서 관리번호를 뽑은 다음에 관리번호 순대로 자리에 착석한 다음에 집단 토의를 바로 시작했어요. 집단 토의는 이제 30분이 아니라 20분으로 구상을 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짜내는 것과 기조 발언 및 정리 발언을 굳이 써놓지 않더라도 술술 나오도록 외우는 걸 연습했습니다. 토의 시간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스터디원 인원수에 맞춰서 연습했어요. 집단 토의가 끝난 뒤 10분간 휴식을 가지고 개별 면접 스터디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뽑았던 관리번호 순서대로 1번이 먼저 구상형 문제 2개를 뽑아가지고 6분 동안 구상을 했어요. 3번이 시간 측정 및 순서 안내하는 면접관 역할, 4번이 태도평가, 5번과 6번은 내용평가를 했고 삼각대로 자기 핸드폰을 고정시켜서 다 녹화를 했습니다. 구상이 끝난 1번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연습을 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좌석에 앉아서 구상형 2개를 답변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즉답형을 뽑아서 즉석에서 답하는 것까지.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까지 받고 나가는 것까지 하면 녹화는 종료되고 끝나자마자 잊지 않도록 평가했던 스터디원들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었습니다. 1번이 이렇게 10분간 개별 면접을 보는 동안 2번은 혼자서 구상형 2문제를 뽑아놓고 6분 타이머를 맞춘 뒤에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이 끝났는데도 앞에 면접자가 끝나지 않은 상태면 같이 태도나 내용 등을 함께 평가하고 피드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번 스터디를 진행하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마지막 2번 스터디 때는 구상형 질문을 수상한 책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만든 구상형과 즉답형 문제로 연습했습니다. 제가 한 번 휴식날이 있어서 스터디를 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휴식날에는 저는 이제 그동안 정리해놨던 독후감, 행복한 교육, 시책 등을 다시 읽고 수상한 면접책에 있던 면접 이론들을 복습했어요. 스터디가 끝나고 1월 19일, 20일, 21일, 22일 총 4일이 남았는데 뽑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제가 뽑기로 해본 것을 제외하고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구상형 문제들을 모두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녹음했습니다. 21일에는 스터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일에 급작스럽게 이제 몇몇 스터디원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뿐이라 파토가 나버렸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초등 면접, 보건된 기출문제를 찾아서 혼자서 또 연습하고 녹음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러고서 면접 전날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를 하루 참여해서 집단 토의, 구상형, 즉답형 추가 질문 모두 실전처럼 연습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나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저의 2차 면접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